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카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별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공부하고 별들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를 별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루카스는 특별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밝은 별은 마치 루카스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소년은 그 별을 잡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별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루카스는 부모님께 자신의 계획을 알렸고 걱정과 우려를 뒤로한 채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마을 근처의 신비로운 숲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숲에는 별들에 대한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는 세르핀이라는 숲의 수호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길 잃은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루카스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높이 솟아있었고 숲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카스는 숲의 중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고 호수 위로는 무지개가 아치형으로 걸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루카스는 세르핀이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나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별 소년이여,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루카스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저 별을 찾고 싶어요. 그 별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세르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이곳은 마법의 숲이며 이곳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세르핀의 말이 끝나자 루카스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영역에서 빛나는 길, 하나는 가시로 가득 찬 길, 그리고 마지막은 안개로 덮인 길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고민 끝에 가시로 가득 찬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어려운 길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시 길을 따라가던 루카스는 여러 번 넘어졌고 가시에 긁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숲의 신비로운 생명체들을 만났습니다. 그 생명체들은 루카스를 환영하며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루카스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인정하고 그에게 별을 향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루카스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무사히 빠져나왔고 자신이 발견한 밝은 별을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별은 점점 크고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침내 루카스는 그 별과 완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별은 진짜 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로운 보석이었습니다. 그 보석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진정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의미를 밝혀준다고 했습니다. 루카스는 그 보석을 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용감한 모험담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별을 쫓는 모험을 통해 순수했던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카스는 더욱 현명하고 열정적인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루카스의 모험은 끝이 났지만 그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별을 쫓는 여정은 사실 별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별과 꿈을 향한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언덕과 풍요로운 들판 사이에 라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죠. 수세기 전 용감한 소년 샤를루아가 마법의 라벤더 숲에서 놀라운 모험을 했다고 합니다. 샤를루아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용맹스러웠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라벤더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모험심에 불타올랐어요. 그곳은 하늘 높이 자라는 라벤더와 마법의 생물이 사는 곳으로 미로처럼 얽힌 나무 길이 이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샤를루아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내가 그 숲으로 모험을 떠나겠어 라고. 마을의 우물에서 물병을 채우고 작은 빵과 치즈를 배낭에 챙긴 그는 가족에게 인사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숲의 경계에 도달하자 라벤더의 향긋한 향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밝은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눈부신 그림자를 드리웠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샤를루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그는 직감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숲속 깊숙한 곳에서 그는 빛나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너무나 맑아서 그 밑바닥까지 보였죠.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라벤더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샤를로아. 무엇을 원하는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샤를로아는 놀랐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마법의 보물을 찾아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너의 진실한 마음을 증명해야 해. 나를 따라와 보겠니? 그렇게 샤를로아는 요정을 따라 나선 길에서 여러 시험을 마주했습니다. 어둡고 깊은 늪지대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미로를 지나고 공기의 정령들이 보내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죠. 샤를로아의 친절함과 용기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마침내 그의 여정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숲의 중심에 도착하자 샤를로아는 눈부신 금빛 광채를 바라는 오래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숲의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였죠. 요정은 샤를로아에게 상자를 열도록 도왔고 그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삶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샤를로아는 요정의 도움으로 상자를 열고 그 보물을 마을로 가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를로아의 귀환을 환영했고 그의 모험은 라발리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용기와 진심으로 마법의 라벤더 숲에서 가져온 보물은 마을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샤를로아는 훗날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와 유산은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용기와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라벤더 숲의 전설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루엥이라는 작은 마을에 주리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리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라 마을 주변이 모든 비밀을 알고픈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박한 농부로 주리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주리는 가족과 함께 마을 외곽의 장터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매주 사람들이 모여 신선한 농산물과 물건을 교환하는 활기찬 장소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리는 평소 지나치던 작은 오솔길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날따라 그 길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리는 잠시 멈춰 섰다가 부모님에게 조금 늦을 것이라 말하고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솔길은 작은 야생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어디에선 가고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맑았고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하게 주변의 나무와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리는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무의식적으로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며 주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물속에서 아름다운 인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델린으로 이 호수의 수호자였습니다. 아델린은 주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황금 물고기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호수 깊이 숨겨져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주리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주리는 아델린의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호수가 지닌 비밀을 알고 싶어졌고 무엇보다 그 물고기가 보여주는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델린은 주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에 호수를 방문하면 황금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주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도 그는 호수와 아델린 그리고 황금 물고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난 후 주리는 아델린의 말대로 해가 가장 높은 정오의 시간에 다시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주리가 호수에 도착하자 물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델린이 말한 황금 물고기였습니다. 주리는 조심스럽게 물가에 다가가 물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고기는 주리에게 신비로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그동안 호수에 숨겨져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물고기의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세상의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리는 물고기에게 배운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모두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리의 마을은 더욱더 평화로운 곳이 되었고 황금 물고기의 전설은 오랫동안 루엥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전하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커다란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부유한 상인 르노시였고 그는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정원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들로 가득했고 특히 장미는
그 향과 자태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르노 씨의 정원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돌렸습니다. 밤이 되면 장미 정원에서 희미한 빛이 비친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곳에 요정이 산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그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지만 아무도 쉽게 그곳에 발을 디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는 코라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코라는 소문 속의 장미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곳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코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장미 향기에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장미밭을 지나 깊숙이 걸어 들어가자 코라는 놀랍게도 밝게 빛나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못 주위에는 반짝이는 특이한 꽃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빛에 정원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코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연못에 가까이 다가가자 연못에서 작은 요정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정들은 코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려줘서 고맙다며 그녀를 정원의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로 맞아주었습니다. 코라는 요정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요정들은 코라에게 장미 정원을 돌보는 방법과 그 안에 숨겨진 여러 비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코라는 종종 정원을 찾아 요정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정원에 들어와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정원의 빛과 요정들의 존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정원은 마을을 상징하는 평화와 아름다움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코라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정원을 돌보았고 마을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장미 정원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와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르노 씨의 정원은 코라 덕분에 오랫동안 사랑받고 보호받는 장소로 남았습니다.